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 동지 기도를 올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어떤 젊은 보살 한 분이 질문을 해봤어요. 동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젊은 보살님들은 동지가 무엇인지, 동지에 대한 개념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동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양력보다는 음력을 기준으로 모든 생을 해왔더랬어요. 근데 이 음력이라는 것이 달을 기준으로 음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달이 큰 달도 있고 적은 달도 있고 또 윤달이 시도 때도 없이 들기 때문에 4년 만에 들 수도 있고 2년 만에 들 수도 있고 3년 만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음력으로 기준을 한 것보다는 태양력,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력, 그 저루를 24저루가 있거든요. 24저루를 중심으로 농사를 지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왔어요. 그래, 24저루 중에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이 동지입니다. 동지. 아시다시피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것이 동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은 밤을 뜻하는 음이 가장 길고 낮을 뜻하는 양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지시도 각각 달라요. 이렇게. 왜 다르냐? 동지시가 자꾸 변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동지시는 2023년 12월 22일 낮 12시 27분이 동지시입니다. 이 동지시는 금년 23년 12월 22일 낮 12시 27분이 되면은 우리 우주에 음기가 가득 차고 양기가 제로 되는 시간이 바로 12월 22일 12시 27분입니다. 27분 이후부터 양이 움트고 자라나는 게 그게 갑진년 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할 것 같으면은 작은 설이다. 그래, 작은 설. 아직까지 큰 설은 들릴 것 같으면은 한 2달 가까이 남았지만은 작은 설이다. 미리 설을 쉬는 게 작은 설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까치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까치라는 새는 길조입니다. 요즘은 까치들이 그 사과도 쫓고 감도 쫓고 이래가지고
과일 농장에 큰 피해를 준다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길조라고 봤어요. 까치가 아침에 나무 위에서 울긋으면은 그날은 반가운 손님이 오든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우리 부모들은 굉장히 반가워서 했어요. 이렇게. 그처럼 까치설이라는 의미는 힘들고 고난했던 금년 계묘년이 쑥쑥 떠나가고 새로운 희망차고 복되고 덕이 있는 갑진년 새해가 싹이 트고 움트고 태중에서 생기 나기 시작한 것이 동지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지를 흔히들 포시하기로 뭐라 하냐면은 원하소복이다. 원하소복. 그죠? 좀 고상한 말로 원하소복이를 한문으로요. 근데 이때는 원하는 원자는 뭘 원자 하근을 멀리하고 소복 불러온다. 복을 불러오는 것이 동지다. 그래, 원하소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고사 문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지가 됐으면은 동시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팥이 들어오죠. 팥죽. 그죠? 팥죽이 떠오르는데 팥은 동의보에서 팥을 뭐 따르고 포신했느냐 하면은 허준성이 쓴 동의보에 쓰는 팥은 성품이 신기가 조금 있고 성품이 신기가 있고 수종 물로서 오는 병 또 배가 불룩한 창만을 굳어들이고 또 몸속에 있는 고름을 빼내고 심장으로 오는 소갈, 당뇨를 다스리고 이뇨작용을 한다. 이렇게 동의보험에 써놨어요. 이렇게. 요걸 딱 또 고상한 말로 할 것 같으면은, 함부로 할 것 같으면은, 적두, 붉은 콩, 팥은, 적두 삼맹, 삼평, 종만수, 배농 소갈, 백리수, 요래 갖고 딱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말도 젊은 보살님들이나 젊은이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요즘은 영어 시대니까 한문을 갖고 설명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팥에 대한 그 식품의학 대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팥에는 사포닌이 인삼보다도 배가 더 있대요. 그뿐만 아니고 칼륨성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또 팥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혈관이 깨끗이 청소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또 이 사포닌은 체내 지방을 분해한다. 요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그건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이게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나 뇌졸중은
심장에서 올 수 있는 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콩에도 누런 콩, 콩나물 콩이라고 그래, 그죠? 미주콩이라고 그죠? 미주콩은 노란 콩이 노란 색깔이기 때문에 이위에 좋고, 콩나물 콩이라는 파란 콩은 간에 좋고, 또 흰 콩은 폐에 좋고, 검은 콩은 신장에 좋고, 또 팥, 붉은 콩, 적두는 심장에 좋다. 이렇게 딱 동의보감에 써놨는데 그 말을 현대식품의학사전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비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었고요? 비누가 없을 때는 우리 조상들은 없는 집에서는 서민들은 잿물, 짚을 태워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빨래를 하기도 하고 또 몇 개 해서 세수를 하기도 하고 또 몸을 씻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이나 또 왕궁에서는 그 대신 팥으로 이용했어요. 이렇게 팥으로. 팥을 갈아가지고 팥물에 세수를 하기도 하고 또 팥물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딱 찾아보니까 팥에는 비타민 B도 많고 비타민 C도 많고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 좋다고 도움을 준다고 써놨어요. 이렇게. 또 비타민 B군은 세포를 재생하기도 하고 C군은 비타민 C는 피부 탄력에 좋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팥에는 들어있다. 이게 현대식품의학사전에서 제가 찾아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팥을 뭐라고 했냐? 그때면은 옛날에는 아무리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라도 가을 추수할 것 같으면은 쌀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 겨울에 될 것 같으면은 쌀밥을 먹기만 하지 운동량이 적어지잖아요. 안 굶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햇쌀밥 한 밥을 해가지고 먹어보고 같으면은 기름기가 번드르해요. 이렇게 찰지요. 그걸 먹고 나면은 우리 장에 그게 지방질이 다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름 한철, 겨울 한철 그렇게 보내고 나면은 내가 지방질이 장에 가득 붙어서 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팥죽을 끓여 먹을 것 같으면은 팥이 지방 분해를 하는 거예요. 특히 절집에서 왜 그러면 팥죽을 끓여 먹느냐 할 것 같으면은 스님들이 수도하는 수행하는 스님들이 참선하고 이먹고 하고 앉아서 육체적인 노동은 많고 참선하고 앉아서 사선하고 앉아서 참선한다면은 그때 그게 장에 끼어있는 지방분을 어떻게 분해하실 건가? 그래서 이게 절집에서 팥죽을 끓여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동지기도 하는 것은 팥죽을 써 먹는 것은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기도 하고 또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린 의미, 또 거기다가 원하소복, 금년에 안 좋은 일들은 다 떨쳐버리고 새해 희망차고 복되고 덕이 많은 새해가 되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동지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동지 기도의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충분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먼저분에 못했던 보살, 8대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